안녕하세요. 시사건건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나라장터 손보는 이재명 도지사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오전 11시입니다. 잠시 후 한 3시간 뒤면 이재명 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2심 판결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죠. 뉴스공장의 김어준 공장장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군요. 재판부가 벌을 주기 위해서 죄를 만들어낸 것이다. 2심 판결문을 읽어보면 확실히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2심 재판부가 이재명 도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친형 강제 입원도 아닙니다. 그동안에 언론이 숱하게 공격했었던 그 수많은 의혹들은 모두 무죄가 났습니다. 어떤 부분이 유죄가 났었냐면, TV 토론회 때 상대방이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자,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 볼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대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효과를 본 것이다. 뭐 이렇게 판결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도지사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돌아가는 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재명 도지사 오늘 대법원 판결을 이제 몇 시간 앞두고 있는데, 함께 그 부분은 기다려 보면서 그럼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재명 도지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나라장터, 공공기관은 말이죠, 물건을 살 때 이 나라장터라는 곳에서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장터에서 사는 물건이 싸지가 않다. 이게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는 이 나라장터를 손보겠다. 물론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인 나라장터를 본인이 막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좋은 정책을 건의를 하겠다라는 건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나라가 합법적으로 씌우는 바가지 요금이 있다. 지방정부가 물품 구매를 위해 의무적으로 사용해온 나라장터. 2019년 기준 수요기간은 57,734개. 그런데 판매처는 한 곳. 독점으로 인한 불공정은 물론 국민 세금으로 지자체가 바가지까지 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 불공정을 뿌리 뽑겠다 이러고 나섰는데요. 간담회를 열었어요. 경기도 공정조달기구 자체개발 운영 전문가 간담회. 모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나라장터에서 물품을 사야만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공정조달기구 자체개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의식과 해결 방법, 이 간담회에서 조금 정리가 됐는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정책이나 물품 구매 등 경쟁이 배제되면 부정이 생길 소지가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646개 제품을 실제로 우리가 물품 가격 비교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조달 가격이 더 비싼 경우가 90개나 발견이 됐습니다. 원래 대량 구매하니까 더 싸게 해야 할 텐데 시중 가격보다 더 비싸게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러자 또 경기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산 시에 물품 구매 내역서를 보니까 시중에 판매하는 동일 모델이나 또는 그 이상의 사양보다도
물품 가격이 높게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제품은 훨씬 더 뛰어나고 질적으로도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등록 자체를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경기도 의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제점은 가격 담합 가능한 독과점 체제라는 문제의식을 또 보여줍니다.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이왕재 부소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조달 업무를 조달청이 하게 된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조달 업무를 원래 개별 기관들에서 하도록 맡겨뒀더니 비싸기도 하고 통제가 안 돼서 이거를 전부 중앙에서 하면 전체적으로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거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된 제도인데요. 하지만 물건을 조달청에서 구매했다는 것만으로 공무원은 모든 책임에서 면책되는 현재의 담합 구조가 사실은 지사님이 말씀하셨던 이 효율성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장터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비싸게 샀든 싸게 샀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공무원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국민의 세금을 아끼려고 나라장터 말고 다른 곳에서 물품을 싸게 샀다가 처벌을 받느니 안전하게 나라장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 이게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또 다른 문제점, 경쟁의 배제로 인해 부정청탁이 가능하다는 것. 이재명 도지사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성남에서 표준 시장 단가로 할 거냐, 표준 품셈으로 할 거냐는 논쟁 때문에 그쪽에서는 표준 시장 단가로 한 거는 안 받아준다고 하고 저는 표준 품셈으로 못 하겠다고 싸우다가 결국 성남에 있는 도서관들은 자체로 공사 계약을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표준 시장 단가라는 게 있고 표준 품셈이라는 게 있는데요. 건설 공사를 할 때 이 견적을 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관공서가 발주하는 공사는 대부분 표준 품셈으로 해왔어요. 이게 표준 시장 단가보다 더 비쌌던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에 표준 품셈으로 못하겠다. 왜 더 비싸게 공사를 해야만 하느냐. 그래서 자체로 공사 계약을 한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자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게 2010년도부터 허용을 해주고 있고요. 공사는 2010년도부터 지자체장이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됐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물품은 어쩔 수 없이 조달청에서 단가 계약해 놓은 것을 우선적으로 의무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단가 계약을 맺어 놓은 게 54만 개 품목. 거기를 빠져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경실련의 신영철 감시단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건설공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비판한 부분이 있는데 2018년 초에 조달청에서 기술 입찰을 발주했던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가 3천억대였는데 500억 더 비싼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달청은 그걸 보면서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정당하다는 식으로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견제를 해주고 경쟁 상대가 생겨야 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할 수 있는 지방 정부에서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한 것이 한 번도 없다는 게 그게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자 이재명 도지사는 모든 정책이나 물품 구매에서 경쟁이 배제되면 부정이 생길 소지가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를 뚫는 순간 공급 권한이 생기니까 부정청탁이나 부정거래도 생길 수가 있죠.
이런 문제의식을 또 보여줍니다. 또 다른 문제점, 수수료까지 내야 하지만 지역 환원은 제로다. 자, 안병용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장 의정부 시장 안병용 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특히 지방재정에 대한 독립과 그 과실에 대한 분배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 물건을 우리가 사고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 자체를 중앙정부가 취득한다는 것은 뭐로 봐도 어떤 논리로도 공정하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경기도가 만든 공정조달 시스템에 31개 시군은 환영하고 적극 지지하는 그런 의견을 표하고 싶습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적으로 GDP의 8.4%인 160조 원의 조달 시장을 공정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달청이 우리 말 안 듣고 얘네 왜 그래? 이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자기들만의 방식을 조금 버리고 새로운 공정한 그런 시스템을 고민을 해준다면 우리 경기도가 추구하는 조달 행정 정책과 그 다음에 국가 정책이 맞물려서 조금은 지역에 환원되는 그런 공공 조달 정책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민선 7기 후반기 제1호 공정정책 공정조달기구 설치, 조달업체 공급 물품 시장 단가 적용, 입찰가 담합 모니터링제 운영, 공동 운영 지방정부와의 수익 분배. 자, 이재명 도지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독점이 안 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 민간 기업들은 기회들을 공평하게 가지면 좋을 텐데 이게 잘 안 되온 아쉬움들이 있다. 그런 기회들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참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점 체제인 이 나라 장터, 그러다 보니 생기는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인식을 하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풀어내보자라는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제가 이때까지 국회나 시청 이런 데서 많은 간담회들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렇게 생산적인 간담회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정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상식적인 해답을 찾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정말 의미 있는 간담회를 봤습니다. 자, 경기도에서 인식하고 있는 이 나라잔터의 문제점 정리하면 첫 번째가 시중보다 비싼 가격일 때가 있더라. 두 번째가 가격 담합이 가능한 독과점 체제이다. 세 번째가 경쟁의 배제로 인해 부정청탁이 가능하다. 네 번째가 수수료까지 내야 되지만 지역 환원이 되지 않는다. 자, 정말 정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미 있는 간담회를 해주셨네요.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고 이번 여름에는 바다도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나라장터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 참 일을 잘하는 도지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이제 몇 시간 뒤면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무죄임이 확실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판이 유력 대선 주자들에게 무언가 작업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이 요만큼씩 들어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죠. 세상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많은 왠지 그런 기분이 살짝 든다. 그래서 불안하다.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법을 그리고 공정한 대법원을 믿어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